이제 오늘 장을 마무리하면은 다음 주 또 연휴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휴 이후의 전략들, 그래도 우리가 연휴 쉬는 사이에도 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좀 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경민 IBK투자증권 분당지점 팀장과 함께 알아볼게요.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장 5,500선도 넘었었고, 그리고 삼성전자 18만 전자 되기도 했고, 또 기록적인 그런 데이터가 나왔던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연휴 앞두고 있잖아요. 네. 이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연휴로 좀 며칠간의 좀 불확실한 것들에 좀 맞닥뜨리게 되겠습니다만 오히려 뭐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신규도 저는 글쎄요, 그 연휴 사이에 뭔가 일이 터지더라도 연휴 이후에 충분히 우리 시장이 만회할 수 있는 저력이 좀 있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줄이려는 노력보다는 유지 혹은 신규 매수도 저는 좀 적합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모든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 코스피는 물론 코스닥이 지금 주춤하긴 합니다만 코스피는 이제 반도체 위주의 강세가 좀 나오면서 뭐 좀 플러스로 좀 올라서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장의 강세장의 유통기한은 아직 뭐 절반도 안 왔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말씀은 이 지금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강세 섹터, 주도 섹터가 바뀔 가능성은 그만큼 희박하다라는 것도 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강세는 글쎄요, 밤사이에 이제 키옥시아의 그런 실적이 좀 나왔었는데 분기에 우리 돈으로 한 1조 4천억 정도를 버는 기업이 지금 시가총액이 한 120조, 130조 정도 되거든요. 우리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한 달에 지금 10조가 넘게 벌고 있는데 뭐 1,000조 정도의 시가총액은 뭐 결코 절대로 비싸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HBM은 방향성, D램은 어떤 사이클하고 마진, 그리고 낸드는 속도를 만들어내는 그런 강세인데 지금 조마조마하시는 분들 걱정 마시고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그냥 매수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저런 분들 계세요. 중간에 좀 올랐다 싶어가지고 매도를 하셨던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다시 사도 괜찮은 구간이 아닌가. 이 종목들은 매매보다는 품고 가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거래 대금이 50조를 넘나들다가 지금 이제 30조 후반, 40조 중반 정도로 좀 내려오니까 시장의 에너지가 예전보다는 조금 꺾이긴 했어요. 그러다 보니 시장의 선호도가 좀 여실없이 좀 드러나고 있는 것도 좀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역시 반도체 그리고 지금 이렇게 화랑장에서 떼돈을 벌고 있는 증권주, 뭐 금융 섹터 이런 정도가 아무래도 탑2 섹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랫단에 보니 이제 에너지 관련돼서 지금 에너지에 관련된 섹터 내에 좀 순환매가 나오고 있어요. 어느 날은 원전이 오르고, 어느 날은 전력기기가 오르고, 어느 날은 뭐 태양광이나 수소가 오르고 이런 쪽에서 좀 순환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장의 1, 2, 3등의 어떤 선호도는 반도체, 그리고 증권, 그리고 에너지 이런 쪽으로 좀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부 다 이런 좀 주도 섹터들을 끌어올리기에 힘이 조금 벅차다 보니까 기존 주도주, 뭐 조선, 방산, 뭐 로봇, 뭐 이쪽에 대해서는 이 업종 간에 이런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게 현재 거래 대금에서의 특징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지금 시장은 개별 주식으로 시장을 이기기는커녕 시장을 따라가기도 굉장히 버거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절반 정도는 반드시 지수 관련된 주도 섹터 관련된 종목군으로 좀 가져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적어도 40% 정도 이상은 반도체 그리고 코스닥 뭐 정부 정책이나 이런 기대감이 있으니까 이런 쪽에 한 20% 정도를 고정을 해두고 뭐 나머지를 이제 뭐 금융이나 뭐 원전 에너지, 뭐 방산과 우주항공, 뭐 조선, 자동차와 로봇 이런 쪽의 섹터 한 너댓 개를 가지고 순환매 트렌드에 맞게 조합을 해 나가신다면 연휴 이후에도 뭐 저는 뭐 포트폴리오 전략으로서 뭐 손색 없는 그런 시각이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시간의 거래에서 12에서 13%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걸 보면서 반도체 소비장 섹터에 조금 더 훈풍이 이어지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럼 자연히 이제 메모리단의 기업들도 그렇죠.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날 텐데 전반적으로 투자가 많아지면 소비장 섹터들 바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도 궁금한 전략이 있습니다. 뭐 좀 재미있는 표현을 하자면 지금 이제 뭐 세뱃돈 대신에 주식을 대신 뭐
아이들에게 사준다 아니면 세뱃돈으로 연휴 이후에 어떤 종목을 살 것이냐라고 좀 본다면 뭐 반도체 뭐 빅2 종목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난다면 저는 코스피 쪽에서는 원전, 코스닥 쪽에서는 반도체 소부장 이렇게 좀 꼽아드리고 싶어요. 일단 악재로 불렸었던 이제 마이크론 HBM4 탈락 소식이 일단 사실 무근으로 좀 밝혀졌고요. 그리고 코스닥 내에서 이제 실적적으로 상대적으로 좀 우월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코스닥의 좀 화랑을 좀 기대를 해볼 때는 상대적으로 좀 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마이크론 쪽에 그 비중이 절대적이진 않습니다만 마이크론이 HBM4를 양산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우리나라 소부장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큰 차이로 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참 다행스럽게도 이미 이제 생산을 했고 양산을 하고 인도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향후에 이제 5에서 10% 수준의 시장 점유율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3위 업체인 마이크론이 5에서 10%의 비중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그만큼 파이가 커졌다라는 뜻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간접적으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HBM4의 점유율은 굉장히 높게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논리 정도만으로도 소부장 관련된 섹터들의 반등 논리는 저는 충분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조금 마찰적인 수급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외주에서 운용하는 그런 운용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지난 연말이 끝나고 보통은 2월 중순부터 2월 하순간 MSCI 지수와 이게 함께 그거를 좀 엇갈리는 이제 그런 좀 시기가 좀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소부장 종목들 많이 오른 종목들의 비중을 줄이고 조금 적게 오른 종목들의 좀 비중을 좀 다시 매조지하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좀 마찰적인 수급이 좀 나왔었는데 설 연휴 이후에는 이런 좀 국민연금 관련된 마찰적인 수급도 상당 부분 줄어들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우려했던 것들이 해소되고 마찰적 수급이 개선된다면 뭐 저는 뭐 가로 세로 퍼즐은 거의 풀린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어제 장비의 대표적인 종목으로 볼 수 있는 한미반도체가 뭐 오늘은 이제 어제만큼은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강한 이제 지표로서의 신호탄을 좀 쏴줬었죠. 그렇게 봤다면 말씀드린 대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그런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의 대표적인 종목들로 좀 집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지난 출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역시 이제 뭐 다른 소재나 대규모의 어떤 발주가 나가는 장비 뭐 이런 쪽보다는 반도체를 생산하면 할수록 지속적으로 소모될 수밖에 없는 부품 쪽에 아무래도 좀 선호도가 좀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반도체 부품 쪽이 조금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이제 SK 쪽에 지분이 들어가 있는 ISC라는 종목, 테스터 소켓 종목입니다. 이 역시도 반도체의 검사 장비로서 반도체 생산이 늘어나면 지속적으로 좀 갈아줘야 되는 그런 소모성 부품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또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CMTX 반도체 파츠 관련된 종목이죠. 뭐 쉽게 말씀드리면 냄비 받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웨이퍼의 이제 겉테두리에서 이제 그 뒤틀리는 걸 막는 이제 그런 부품인데 이건 뭐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지속적으로 소모될 수밖에 없는 실리콘 제품이니까요. 오늘 장에도 5% 이상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신고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주가 모멘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쿼츠 관련돼서 원익 QNC 관련 이 종목도 반도체의 메모리 반도체 주요 기업들한테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최근 들어서 매출 올라오는 속도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역시 이제 다른 장비나 소재 쪽보다는 이런 부품사들 위주로 소부장 관련된 종목으로 좀 세뱃돈 이렇게 대신해서 좀 가져가 본다면 뭐 모르겠습니다. 올 1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 그래도 뭐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률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금융주 상대적으로 또 52주 신고가 네. 간 종목들이 상당합니다. 대표적으로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기업은행 그리고 그 정도. 네. 금융지주는 사실 정책 모멘텀 때문에 네. 지속적으로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이 있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 주 어떻게 보면 핫한 테마 중에 하나가 금융주가 아니었나. 그렇죠. 증권, 뭐 보험주 이런 부분 더해서 어떻게 네. 보십니까? 네. 일단 금융지주 쪽은 이게 가장 큰 변수는 저는 금리라고 봐요. 한국의 10년물 금리가 지금 기준금리는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뭐 3.75를 찍고 뭐 오늘 확인해 보니까 3.65 정도.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단에 좀 위치를 해 있는 그런 상태고
뭐 옆 나라 일본도 굉장히 높은 이제 그 10년물 국채 금리를 좀 가져가고 있고요. 미국은 어제 좀 뭐 꺾이긴 했습니다만 미국도 4% 이상에서 10년물 국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라고 한다면 성장주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 좋은 그런 변수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금융지주 이런 금융 고금리에 좀 유리한 은행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역시 이제 할인율. 우리가 코스닥이 강세로 갈 거라고 또 바이오가 강세로 갈 거라고 예상을 했던 이유는 금리 인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면서 성장주 쪽에서 자금의 어떤 유입이나 또 할인율적인 측면에서 유리할 것이다라는 가정을 세우고 봤기 때문에 바이오나 이런 쪽에 좀 강세를 좀 예상을 했는데 그 반대의 현상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역시 변수 자체는 이제 금융지주, 은행 또 크게 본다면 뭐 증권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좀 코스피 대비 소외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역시 이 상황을 좀 뚫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국면은 이제 금리 레벨이 은행이나 이런 증권 금융주에도 좀 좋고 코스닥에서도 좀 어울릴 만한 그런 수준까지 좀 내려와 줘야 되는 제가 볼 때는 한 3.2, 3.3까지는 좀 내려와야지만 그래도 이제 양 시장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대로 금융지주는 특히 이제 또 어제 상법 개정 관련돼서 이제 배당 성향 얘기가 좀 나왔었죠. 25% 이상의 배당 성향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분리과세의 혜택을 가져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어제 강세 나왔던 게 이제 한국금융지주 뭐 금융지주는 아닙니다만 오리온 같은 그런 종목들이 급등을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좀 나왔고 그리고 금융지주는 아닙니다만 이제 증권주들 중에서 자사주 많이 들고 있는 미래에셋증권, 대신증권 이런 종목들이 오늘 뭐 두 자릿수 상승을 나타내는 대신증권 것도 팍 튀더라고요. 네네 진짜. 예,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다 정책 관련된 이런 부분이 맞닿아 있어서 강세가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정책 관련 것들이 하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금리 관련된 변수도 두 가지의 우호적인 그런 재료가 좀 겹치면서 굉장히 강한 이제 그런 이 무거운 종목들이 이렇게 강한 이제 흐름이 나오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또 증권사를 품고 있는 이제 그런 금융지주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뭐 대부분의 수익은 은행의 예대 마진에서 가져가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더라도 이제 비이자 수익으로서 상당 부분 수수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이 은행 그리고 금융지주 쪽에는 굉장히 우호적인 이제 그런 환경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증권주도 좀 확장을 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뭐 요즘에는 뭐 증권주 좀 증권사 다니는 친구들이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한박 웃음을 짓고 뭐 저는 아닙니다만 한박 웃음을 짓고 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조단위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증권주들도 계속적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오늘 미래에셋증권 13%까지 좀 올라가고 있고 한국금융지주도 뭐 나쁘지 않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거래대금이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뭐 증권주는 글쎄 뭐 여기서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긴 어렵겠습니다만 레벨업을 하는 모습, 레벨업이 돼서 적어도 좀 상향 평준화되는 모습은 좀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증권주는 만약에 지금 신규 접근을 한다면 저는 이런 대형사보다는 한 단계 밑에 있는 이선 증권사, 중소형 정도 증권사들이 속도감 더 낼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대형 증권사들은 지금 이제 거의 모든 재료들을 다 반영을 시킨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밑에 있는 이선 증권사들로 확산이 되는 이제 그런 환경으로 좀 볼 수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대형 증권사를 들어가시기보다는 좀 중소형 증권사들이 조금 더 좀 우호적인 그런 속도감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겠고요. 역시 이제 대표적인 종목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뭐 KB금융으로 좀 볼 수 있겠고 다른 신한, 우리 다른 시중은행에 비해서 좀 무겁긴 합니다만 주가 상승률이 조금 덜 나왔습니다. 밸류에이션도 조금 더 살아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원래는 이제 미래에셋증권을 개인적으로는 좀 탑픽으로 좀 찍긴 했는데 오늘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이제 저의 생각을 좀 바꾼다라고 한다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이제 이선에 있는 증권사들 있잖아요. 오늘 뭐 상승을 크게 나타내고 있긴 합니다만 뭐 LS나 뭐 대신증권이나 뭐 그 밑에 있는 뭐 교보나 한화 뭐 이런 증권 중소형사 위주로 좀 접근을 하신다면 간극 줄이기에 대한 이제 그런 단기적인 반등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하신 분들은 저는 스페이스X의 IPO가 좀 특정된 날짜와 IPO의 규모가 확정되는 그 시점까지는 좀 끌고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보유자는 네. 고유자의 영역인 거죠. 그렇죠. 적어도 2분기까지는 뭐 충분히 가지 않을까라고 그래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제가
대형사와 중소형사를 나눈 이유는 대형사가 그렇다고 방향이 꺾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네. 미래에셋증권이 지금 6만 원에서 7만 원 올라가는 속도보다는 다른 중소형 증권사가 그 정도 이상의 네. 수익률을 나타낼 같은 기간으로 본다면 그럴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판단에서 현 시점에서는 중소형사가 조금 더 빠른 속도를 낼 수 있겠다라는 논리이기 때문에 네. 방향성이 다르다라는 건 아니라는 점을 조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매도 타이밍을 잘 노리는 게 네, 주식에서는 그렇죠.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테마는 뭐가 있을까요? 예, 뭐 저는 방산주와 재건주로 좀 보고 아, 있는데요. 이제 방산 또 오셨네요. 예. 네, 뭐 어제 이제 나왔던 뉴스죠. 네. 아무래도 이 누군가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고요. 누군가한테는 정말 질 수 없는 전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길 수 없는 전쟁은 맞고요. 러시아는 절대 질 수 없는 전쟁이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이제 너무 좀 지쳐가고 어느 순간 이렇게 인명피해가 많이 나고 있는 좀 말하자면 재앙 같은 이제 그런 전쟁입니다만 우리들 자체도 조금 잊혀져가는 조금 이렇게 지루함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서 풍기는 뉘앙스는 전쟁을 좀 빨리 끝내고 싶다라는 이제 그런 뉘앙스가 좀 풍겨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평화 분위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방산주한테는 좋지 않은 투자 심리가 좀 가져가는 거고 반사적으로 재건주의 입장에서는 또 투자 심리가 올라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대선 그리고 국민 투표를 동시에 진행을 해서 평화안을 좀 확립을 해보겠다라는 이제 어제 뉴스가 좀 나오긴 했는데 이건 또 휴전이 선행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어제 재건주들이 상승을 했다가 굉장히 큰 긴 윗꼬리를 다는 이제 그런 상황이 좀 나왔었고 네. 처음에 이제 평화안을 추구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방산주들은 이제 굉장히 좀 낙폭을 키웠다가 제자리로 올라오는 이제 그런 혼조세에 빠지는 모습이 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두 종목을 어떻게 뭐 다 끌고 가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 이제 상반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재건주, 방산주를 가져가시되 재건주를 가져가신다라고 한다면 재건에 완전 올인되어 있는 종목들보다는 다른 모멘텀이 들어있는 이제 그런 종목들. 그리고 방산주를 가져가신다라고 한다면 방산에 올인되어 있는 것보다는 다른 이슈를 또 품고 있는 이런 좀 그러니까 중첩되는 이제 그런 재료를 품고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유일하게 이 섹터들은 ETF보다는 개별 종목이 조금 더 어울리는 섹터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자주 쓰는 말씀들 중에 하나가 전쟁이 끝나면 정치가 시작된다라는 말씀을 좀 자주 드렸던 것 같은데 정치가 시작되면 그동안 도와줬던 것들에 대해서 청구서가 이제 날아들기 시작하죠. 그 청구서는 이제 많이 도와줬던 나라부터 우선순위를 가져가게 되는데 과연 그 우선순위에서 우리나라가 몇 번째로 가져갈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재건주들은 뭐 이것저것 다 이렇게 열거하기보다는 조금 압축된 이제 그런 종목군이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뭐 전력, 통신 이런 쪽의 설비들이 아무래도 우리나라 강점도 있고 또 AI와의 확장성도 있기 때문에 전선 쪽, 또 케이블, 통신 케이블 뭐 이런 쪽이 조금 앞서 있는 그런 좀 투자 심리가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대한전선이나 LS 같은 종목 그리고 최근 들어서 광섬유 부족 현상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대한광통신 같은 소형주들도 나쁘지 않게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방산주 쪽으로 접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역시 이것도 이제 전쟁이 끝나면 정치가 시작되는데 그 정치 중에 하나가 전쟁 억제력을 위해서 돈을 쓰기 시작할 거라는 건데 이제 그 시점까지 좀 시간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수주가 폭발적으로 나오는 시점은 올 2분기 이후부터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산주에 너무 이제 올인되어 있는 그런 종목보다는 아까 언급드렸던 스페이스X와 한 발을 걸치고 있는 그 방산주 중에서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개인적으로 그런 봤을 때는 역시 한국항공우주, 한화시스템이 조금 어울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대장주이긴 합니다만 지난 시즌에 실적이 조금 미스를 했기 때문에 그 실적이 치유되는 걸 반드시 보여줘야 하는 그런 시간적인 그런 어떤 치유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주가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조금 속도가 좀 늦춰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 한국항공우주, 한화시스템 이 두 종목이 저는 방산 그리고 우주항공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또 들어올리는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538선까지
하락까지 다시금 되찾는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개인의 매수세에 들어와 있는데 전반적으로 순환매 업종 현상에서 네. 좀 볼 그런 눈여겨볼 업종이 좀 상당하다는 좀 긍정적인 부분 네, 아닐까 그런 것 싶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잘 봤고요. 정경민 팀장과 함께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